2리터 마실 필요 없다. 뭐 1리터만 마셔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옛날에는 뭐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리터 마실 필요 없다. 뭐 1리터만 마셔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물을 과도하게 마셔도 안 됩니다. 뭐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되지만은 자기 인체 체중에 30ml를 곱하면은 아마 적정한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kg의 체중의 남성이다 그러면은 한 2리터 정도, 2.1리터 정도를 마셔야 되고 50kg의 여성분이다 그러면은 한 1.5리터 뭐 그 정도를 마시는 게 일반적인 그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만큼 물이 또 배출이 됩니다. 마시고 배출, 물의 워터 밸런스거든요. 우리 몸이 항상 필요한 물이 일정한 양이 있는데 양만큼 우리가 마시면은 또 배출이 되고 적게 마시면 적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몸에 물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를 제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 또 소변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변이 굉장히 탁한 경우, 소변이 맑은 경우, 그 소변이 탁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노폐물이 그동안 많이 쌓였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소변이 이제 비교적 맑다는 것은 내 몸에 노폐물이 오랫동안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되는구나. 이런 하나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소변을 뭐 한 두세 번밖에 보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소변을 보게 보면은 굉장히 소변 색깔이 탁할 겁니다. 노랗고. 근데 하루에 7번, 8번 정도 소변을 본다. 물론 좀 화장실 좀 자주 간다는 느낌 들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 보면 소변 색깔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요. 그만큼 내 몸에 노폐물이 오래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된다. 이런 하나의 그 지표로 여러분들 삶으시고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의 적정한 양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변과 대변은 이걸 안 보면 안 되죠.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황수관 박사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잘 먹고, 그 표현으로 잘 싸고, 이게 제 건강에 제일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이렇게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고, 뭐 이렇게 활동, 에너지가 되지만은 남은 찌꺼기는 빨리빨리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이 몸 속에 있으면 그게 쌓여서 이제 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배출하는 가장 그 원동력이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을 통해 스만이 인체에 쌓인 노폐물을 땀으로든지 소변으로든지 대변으로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 중에 변비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변비가 있고 소변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피부가 항상 안 좋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그 장 건강이 이제 또 전체 우리 인체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변이나 뭐 대변 이렇게 변을 본다는 거는 내가 즐겁게 생각했지. 이게 불편하다. 뭐 내가 일생에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뭐 사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화장실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시고 내 몸에 노폐물이 막 빠져나간다. 건강해진다. 이런 신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은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5리터를 마신다. 그러면 물도 자주 마시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뭐 500ml씩 한 3번 나눠서 마시자.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이건 좋지 않고 물은 내가 근무하는 뭐 테이블 위나 또는 뭐 차를 뭐 자도 이동하시면 차 안이라든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물이 한 컵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가 또 안 될 수가 있죠. 위액을 희석시켜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물을 거의 안 먹거나 국물을 먹지 않으면은 이 또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또 위에 들어가서 이게 분해돼서 영양소가 이동되는데도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한 컵 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물이 죽고 살았다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뭐 생소할 수가 있죠. 생소할 수 있는데 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수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끓인 물들, 물을 끓이게 되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게 되면 실제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죽은 물이다.
반대로 그렇게 끓이지 않고 그 천년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물을 이제 국내 생수와 그다음에 외국 생수, 정수기 뭐 4가지 정도를 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물을 끓이고 끓인 물과 그다음에 끓이기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물을 끓이게 되면은 pH의 변화, 산성 알칼리의 변화, 그 다음에 산소량, 물 속에는 산소가 있거든. 산소량의 변화, 그 다음에 미네랄의 변화. 요 3가지를 주로 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pH는 거의 많이 변화가 거의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고요. 산소는 물을 끓이게 되면 산소는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물을 끓인 다음에 다시 컵을 대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다시 산소가 다시 들어갑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산소량은 큰 의미가 없고 pH도 큰 의미가 없고 용존산수도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 남은 것이 하나가 이제 미네랄의 변화입니다. 미네랄은 뭐 정수기물이라든가 국내 생수는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외국 생수 중에 칼슘과 망가니슘이 아주 풍부한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들은 끓이게 되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 생수들 보면은 물을 끓이면은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물을 끓이게 되면 이제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국내 생수라든가 외국 생수 중에도 미네랄이 아주 높지 않은 물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하얀 침전물이 생길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좀 미네랄 함량이 높은 그런 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것이 죽은 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녹차나 뭐 보리차 등등을 우리가 이제 넣게 되면은 잎사귀라든가 뭐 곡물 종류 아닙니까? 거기도 미네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체 건강한 뭐 성분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식물 성분, 녹차, 뭐 그다음에 뭐 한방 성분 이런 성분들에는 주로 칼륨이 많습니다. 예, 칼륨이 많고요. 일부 나트륨, 뭐 마그네슘, 칼슘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식물 성분에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보통 티백을 넣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 90도 정도의 온도에다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녹이게 되면은 칼륨 성분이 상당히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물 속에는 칼륨이 높진 않아요. 일반 우리 생수에는 칼슘이나 나트륨 뭐 이런 성분들이 많지 칼륨은 근본적으로 낮아요. 왜냐하면은 자연의 그 토양이나 암석에는 칼륨 성분이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은 데다가 잘 용출이 잘 안 돼요. 물속에 잘 안 녹아 나와요. 그래서 낮은데 반면에 이제 식물은 칼륨을 잘 흡수합니다. 자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녹차라든가 이런 잎에는 이거를 녹이면은 칼륨 성분이 풍부해진다.